안녕하십니까. 청년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현재 정말 올바른 정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는 청년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로서 오늘은 어떠한 뉴스 소식이 나왔는지 이러한 이제 신문 기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보수의 스피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 일단 자막에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략하게 이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 변화까지 총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막을 보시다시피 이 주진우 의원의 지적, 바로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에 공개적으로 지적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문제입니다. 역시나 돈이죠.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지난 5년간 무려 5년간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자막 위에 보이시죠? 일단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납부했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용카드 및 현금 소비 2억 3천만 원, 그리고 기부금 2억 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녀의 유학비와 집세, 채무, 이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예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저는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 월급도 빠듯하게 쓰고 사는데 한 공직자 후보자가 어디서 이런 자금을 조달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납부 다 했다라고만 하는 건 정말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꼼꼼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김민석 후보자에 따르는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또한 논평에 따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전과가 2건이 있고요. 그 자금을 제공했던 인물과 다시 거래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위원장, 지금 여기 불법 투기에 따르는 부동산 이슈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무려 30년 넘게 사들여 수십억 차익을 얻었고, 심지어 미성년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를 한 호씩 사줬다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말 집 사기 힘든데 이런 거를 어떻게 상가를 줬다라는지 참 의문이 가고요. 이것이 과연 서민의 삶을 대변한다고 말하던 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가, 심각한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가족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 재산 신고를 줄이려 했다라는 의혹까지. 과연 이런 분들이 국정의 설계자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일까요? 정치적 진영을 떠나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건 대한민국의 공직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바로 김기현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또 우측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으로 병역 면탈, 그리고 세금 탈루, 음주운전, 어떻게 보면 7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실제 잘 지켜졌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아예 이러한 기준조차 만들지 않고 이런 상황에 따라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차라리 정가 4범 정도는 돼야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있는 인사 패스트 트랙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검사 사칭,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이러한 이제 전과 사범의 전력을 갖고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인사 원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기준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가감히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인사청문 특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특위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협의는 17일, 6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29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돈의 출처, 정가 이력, 석사 학위의 정당성, 이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해명도 해야겠죠.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여줬던 인사청문회는 종종 면죄부용 통과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 이런 의혹들이 단순히 정치 공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